주영이는 어릴 적부터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마음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였다. 그런 주영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쯤 귀신같이 생긴 어떤 한 여자아이가 새로 왔다. 이름은 하필 왕자림이었기에 친구들에게 그 여자애와 이름으로 엮이며 놀림을 당하였고 주영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그 여자애가 괜시리 싫었다. 그 후로 주영이는 자림이라는 여자애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또한 매일매일 콧물을 잔뜩 흘리던 최한별이라는 남자아이도 있었다. 그 남자아이는 더러웠기에 싫었고 주영이는 그 남자아이 역시 자주 괴롭혔다. 그림 그리는 시간에도 그림 그리는 것이 귀찮아 최한별이 그린 그림을 빼서 제출하기도 할 정도로 주영이는 어릴 적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였다. 그렇게 초등학교로 올라왔다. 그런데 같은 유치원 출신이었던 이경우라는 남자애가 있었다. 그 남자애는 과거에 유치원에서 바지에 똥 싼 적이 있는 주영이의 과거를 들추며 똥쟁이라고 놀려대었고 주영이는 그런 이경우라는 남자아이가 싫었다. 그래서 이경우에게 나름대로 복수를 하다 보니 이경우와 한번 싸우게 되는 날이 있었다. 그런데 한번 싸우게 되고 난 후로부터 이상하게 친해질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경우와 친해지게 되었고 한 번은 이경우네 집을 놀러가게 된 적이 있었다. 경우네 집은 주영이 집과는 다르게 매우 어질러져 있었고 경우네 아빠는 주영이 아빠와는 다르게 다정하지 않았다. 아니, 다정하지 않다 못해 경우가 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주영이는 어린 마음에 충격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주영이는 이러다 경우가 죽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무작정 경우를 데리고 도망쳤다. 자신이 알고 있던 아빠라는 존재와는 너무나도 달랐기에 충격을 먹은지라 여전히 경우네 아빠가 진짜 아빠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다. 경우는 오늘 본 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주영이는 신신당부하며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비밀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경우를 주영이네로 데려왔다. 자상한 아버지를 보여주고도 싶었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다. 경우는 주영이를 부러워하였고 그렇게 경우는 그날 이후로 주영이네에 자주 놀러오게 되었다. 그런데 학년이 어느 정도 올라가 그 기억이 사뭇 잊혀져 갈 때쯤이었다. 평소에도 자주 몸에 멍이 들고 오는 경우를 두고 학교 애들은 경우가 자주 싸움질을 하고 다녀서 그런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주영이는 경우가 싸우지도 않았고 아빠한테 맞아서 저러는 건데 라며 경우가 억울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경우는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한테 맞아서 저렇게 된 거다. 걔는 싸움 같은 거 안 하는 애다 라며 경우를 변호해 주려고 했다. 경우를 생각하는 마음에 말한 것이었지만 주영이가 생각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왔고 결국 경우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다. 주영이는 무서워서 아니라고 발뺌은 그때부터 주영이는 경우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인해 아는 척도 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경우는 정말로 빈번하게 싸움을 하기 시작했으며 주영이는 경우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도 역시 경우와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경우는 점점 질이 안 좋은 애들과 다녔다. 그리고 주영이는 경우에게 본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돈을 삥 뜯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우랑 같이 다니는 애들도 점점 주영이를 괴롭히곤 했다. 주영이는 경우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포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경우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경우가 저렇게 된 것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주영이는 주영이 나름대로 이를 방해해보려고 노력했다. 담배 피는 것을 막아보려고도 했고 학교를 땡땡이 치려고 하는 것도 막아보려고 했다. 옆에서 보던 친구들도 이제는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언젠간 경우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며 주영이는 끊임없이 경우 곁을 맴돌았다. 그럴수록 경우는 점점 더 거세게 주영이를 밀쳐냈다. 애들이 이제 이 경우 글렀다라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건만 하지만 주영이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경우에게 이제부터 관심을 끄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쯤 경우랑 같이 다니던 조승민네 애들이 이 경우가 다른 남자의 삥을 뜯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려왔다. 그런데 그 남자애는 학교 무서운 형의 동생이었고 그래서 그 형한테 맞았으며 그리고 그걸 자신들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었다. 경우의 얼굴을 보아하니 그 소문은 사실인 듯 했다. 하지만 주영이는 아무리 경우가 변했다고 해도 원래 그런 짓을 할 애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접 다시 경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경우네로 도착했다. 그런데 거기서 주영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경우와 경우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너무 놀라서 당장 119에 신고하려고 하던 그때 이상하게도 연락도 안 했는데 119 소방대원들이 이미 와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주영이는 병원으로 따라갔다. 심각하지만 않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참을 병원에 있었다. 모든 게 자신이 초등학교 때 경우의 집안사를 함부로 거들먹거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경우와 경우 어머니 병문안을 갔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조승민네 애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옆에서 듣자 하니 학교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갔다. 분명 소문에는 이경우가 한 거라고 했었지만 알고 보니 조승민네가 지들이 해놓고 경우에게 덮어씌운 거였다. 이 사실은 경민이나 석호에게도 전해졌고 학교에서도 이 사실이 전해지게 되어 조승민은 결국 화를 못 이기고 자퇴를 선택했다. 그 후로는 다시 이전처럼 경우와 사이가 좋아졌다. 석호와 경민이는 물론이고 새로 전학 온 병훈이까지 모두 경우 집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러 올 만큼 그렇게 주영이는 경우와 병훈이, 경민이, 석호와 항상 어울려 다니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주영이는 경우의 여사친의 소개로 곽보경이라는 여자애를 소개받게 되었다. 이 여자애가 그리 끌리진 않았지만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걸로 보아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영이는 거절하면 상처받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이 여자애와 사귀게 되었다. 이 여자애와 사귀면서 주영이는 연애에 대해 많은 걸 배웠다. 약속 시간을 떠나 항상 남자는 데이트할 때 먼저 와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 데이트 코스는 항상 남자가 짜와야 한다라는 것, 밥 먹기 전에는 사진 찍는 걸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것, 남자는 항상 자상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밥을 먹은 후엔 항상 남자가 계산하는 것이 센스 있다라는 것까지. 주영이는 이번 연애가 첫 연애였기 때문에 이 여자애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건 줄 알았다. 평소 학원도 잘 빠지지 않던 주영이였지만 이 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영이는 학원도 빠져가며 곽보경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곽보경은 화를 자주 내었고, 그럴수록 주영이는 화를 풀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이벤트도 해주고 갖고 싶어하던 선물도 사주며 그 애의 기분을 풀어줬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곽보경은 점점 더 비싼 걸 요구해왔다. 못 사주면 또 화낼 게 분명했고 주영이는 곽보경이 기분 나빠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사줬다.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라도 곽보경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주영이는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하나둘 노력하다 보면 또다시 다른 하나의 불만이 생겨나곤 했다. 이번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여자애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싫다고 하며 연락처를 다 지우라고 했다. 또 씻고 온 사이에 연락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화를 냈다. 주영이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자신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곽보경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헤어지자고 했다. 주영이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긴 했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에 그냥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만 답했다. 그렇지만 헤어지고 나니 아는 척도 안 하는 곽보경을 보며 주영이는 뭔가 공허함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부터 곽보경이 친구들로부터 멀어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아무래도 경우의 여사친들이기 때문에 손절쳤다고 생각이 들었고 주영이는 괜시리 미안한 감정과 죄책감이 들었다. 그렇게 곽보경으로 인해 학원도 그만둬서 진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막상 하고 싶은 것이 생각나지 않다 보니 주영이는 인문계 말고 실업계로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의 반대는 거셌지만 아빠의 도움으로 그렇게 주영이는 실업계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경우, 병훈이, 석호, 경민이와 함께 다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원활한 등교를 하기 위해 고등학교와 가까운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사를 하던 도중 우연히 자신의 짐에서 한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여자아이가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탓에 주영이는 이 그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앞으로 그림 속의 여자아이와 똑 닮은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걸 발견했다. 그렇다. 주영이가 그렇게 유치원 때 괴롭혔던 왕자림이었다.